예, 안녕하십니까. 응용캐드 3주 2교시 실습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편에서는 준비된 유인물 2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본선 지하철 단면이고요. 지하철 2연 박스 본선 단면이고, 한 단면은 정거장 2x 2연짜리 정거장 단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환 1번 1교시에는 본선이 첨부 파일로 붙어 있고요. 2교시에는 정거장 단면 첨부 파일이 붙어 있으니까 그 교환을 JPG 파일을 다운하셔서 여러분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드 저는 오토캐드 2017을 쓰는데요. 2017 캐드 이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저는 자리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스크탑으로 이제 이동하면 제가 그 핸드폰 옆으로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음량 부분이 줄어드는 점 최대한 노력해서 말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겠고요. 화면 배색에서 조금 여러분들 좀 식인성이 떨어지면 또 저한테 계속 상호작용 해주세요. 바탕을 제가 검정색 바탕을 쓸 수도 있고 파란색이나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바탕이 있는데 계속해서 써본 결과 하얀색이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제 자리로 가서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준비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라인 명령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라인 들어갑니다. 자, LINE 라인 엔터. 화면상에 아무 점이나 마우스를 하나 찍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한 점 찍었어요. 자, 두 번째 점 1 꼴뱅이 1 0 0 0 0 만이죠. 꺽쇠 0도 엔터 쳤습니다. 자, 라인을 만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선이 지금 날라갔어요. 네, 이렇게 됐네요. 지금 화면상에 지금 격자로 바둑판처럼 이렇게 그리드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좀 번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제가 아래쪽에 화면 격자를 좀 없앨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거든요. 바탕이 완전 하얀색으로 바뀌거든요. 격자를 풀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도 되니까 꼴뱅이 4000 꺽쇠 90도 엔터. 저 위쪽이라 보니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네, 다시 계속 갑니다. 꼴뱅이 10000 꺽쇠 180 엔터. 자, 그러면 C를 치면 되겠죠? C를 치면 자치죠. 예, 이렇게 외곽 테두리 선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펜 엔터. 옆으로 왼쪽으로 제가 왼쪽 마우스 누르면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누르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십자선을 위로 올리면서 좀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서. 자, 엔터 치면 펜이 해제됩니다. 자, 라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인 엔터. 아무 점이나 하나 찍고 키보드로 누릅니다. 이제 꼴뱅이 10 000 꺽쇠 0도 엔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꼴뱅이 4000 꺽쇠 90도. 수직은 90도죠. 네, 꼴뱅이 10 000 꺽쇠 180 엔터. 자, 이 라인을 이쪽 근처에 가시면 사각형이 뜨죠? 잡히려나 그러는 해상도가. 지금 마우스를 십자선을 이 끝점 원점 찍었던 대로 갖고 가면 사각형점이 이렇게 사각형이 뜰 때가 있어요. 사각형이 뜰 때 끝점이 뜹니다. 엔터를 왼쪽 마우스를 찍으면 자동으로 끝점이 잡혀요. 그 다음에 엔터 쳐버리면 끝나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둘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 들어갑니다. 옵셋 5만 쳐도 옵셋이 떴네요.
엔터. 상부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깊이가 500이죠. 500 엔터. 요 선 잡고 위로 올리지 마시고 아래로 찍어줍니다. 마우스 아래쪽으로. 바탕 쪽도 바닥 슬래브 쪽도 500이네요. 위 안쪽으로 찍어주시고 왼쪽 벽체도 500 맞네요. 요것도 바깥쪽으로 찍지 마시고 안쪽으로 마우스를 안쪽으로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벽체 테두리 바깥도 안쪽으로 찍어주세요. 자, 엔터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요 선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4250 요 선을 4250 복사하겠습니다. 간격 복사 똑같이 들어갑니다. 5 옵셋 엔터 4250 숫자 칩니다. 엔터. 요 선을 안쪽으로 마우스만 찍어줍니다. 자, 이 선을 찍고 4250이 갔기 때문에 마우스만 왼쪽 방향으로 찍어줍니다. 찍어만 줬을 뿐이에요. 방향만 찍어줬어요. 끝났으면 엔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튀어나가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간격 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른다? 수업 시간에 1교시 때 했던 거 TRIM 트림입니다. 트림 TRIM 트림. 자, 여기 전체를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전체를 한 점 주고 2점 찍습니다. 엔터. 잘라내고요. 이 부분 잘라냅니다. 가운데도 잘라내버립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야 돼. 특히 이 가운데를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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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릅니다. 자, 엔터. 옆에서 옵셋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옵셋 500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500 엔터. 상부 슬래브 안쪽으로, 하부 슬래브 안쪽으로, 왼쪽 벽체 안쪽으로, 오른쪽 벽체 안쪽으로. 엔터. 끝. 500은 다 띄었습니다. 다시 옵셋 반복. 엔터. 4250 엔터. 이 부분 이쪽으로, 이 부분 다시 또 이쪽으로. 자, 여기서 트림 들어갑니다. 트림 엔터. 왼쪽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마우스 2번 찍었습니다. 엔터. 자릅니다. 이제 엔터를 쳐야지 자른 작업 넘어갑니다. 엔터 안 쳐주면 자르는 작업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올라가면 그 부위로 확대가 됩니다. 내리면 그 부위가 아웃되고요. 줌인, 줌아웃이라는 겁니다. 안으로 확대돼서 들어가고 나가고. 작업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내가 확대를 해야겠다, 이 방향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 십자선 마우스가 있는 이 사각형 있는 부분을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세요. 휠을. 그럼 그쪽이 확대가 되죠. 빠져나오죠. 이쪽을 중심으로 내가 확대를 해야겠다 그러면 왼쪽에다 넣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올리면서 내가 자유스럽게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운데다 놓으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점 중심. 그게 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P를 치세요. P 치고 펜 엔터. 이동한다. 직접적으로 끊고 다니는 거죠. P 엔터. 엔터 치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트림까지 오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순간 얘기하신 거면 잘하신 거라고요. 박수 쳐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원치가 뭐였죠? 챔퍼였죠. 챔퍼 들어갑니다. 챔퍼 CHAM FER입니다. CHAM FER 600에 300입니다. 거리가. 자, D를 먼저 쳐줘야 돼요. 챔퍼 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치면 거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잘라지죠. D 여기 중요한 게 거리, 알파벳 D를 쳐주는 겁니다. D 첫 번째 600 가로를 먼저 칠게요. 두 번째 300 엔터. 자, 여기서 이쪽 부분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자, 엔터. 반복이니까요. 여기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엔터. 이 부분 누르고 이 부분 눌러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돼요. 딜리트 키. 예?
딜리트 키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면 되죠. CHAMFER 이걸 잡고 이걸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먼저 600이 들어가니까요. 자, 여기서 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에서 CHAMFER 지금 600이 먼저 잡는 선이 600이 걸려요. 먼저 잡는 선이 600이 걸린다는 거죠. 먼저 잡는 선이 600이 걸려요. 먼저 잡는 선이 여기를 먼저 잡으면 여기가 600이 먼저 잡힌다는 거죠. 네, 먼저 잡는 선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잡는 부분을 600이 먼저 잡힌다. 그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잡힌 부분이 600, 나중에 잡힌 부분이 300. 자, 그래서 해치가 됐고요. 헌치가 됐고요. 자, 헌치가 되신 분들은 오늘 첫 번째 숙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숙제 들어갑니다. 이스케이프 2번 누르겠습니다. 이스케이프 키보드의 취소 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ESC라는 건 여러분 취소예요. 여기 보이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키보드의 제일 왼쪽 상단을 2번 누르면 캐드의 중간 명령을 다 취소시켜버려요. 그래서 항상 명령이 끝나면 이스케이프 2번 누르는 거 생활하세요. 모든 명령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니까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주고, 자, 오늘 여기서 DIM 칩니다. DIM 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때 오스냅 한번 볼게요. 오스냅, 오스냅 엔터. OSNAP 물체를 잡는 점이에요. 물체를 잡는 점. 끝점 걸려 있죠? 끝점, 중간점 걸려 있죠? 요 교차점, 선과 선이 만나는 이 가운데 이 교차점 걸려 있죠? 이 부분, 직교 안 들어가 있죠? 요 직교. 요 직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직교 부분이 선의 끝점을 직각으로 잡는 점인데, 지금 이게 우선 걸리기 때문에 끝점을 직교점을 잘 못 줘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치면 타이핑은 우선수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PER을 칠 겁니다. 그게 요 직교라는 거예요. 선과 선의 끝점을 대각선으로 직교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직교를 이야기한다는 거 PER이라는 걸 중간에 타이핑 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브젝트 스냅, 물체를 잡는 설정이 있다. OSNAP을 치면 된다. OSNAP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다시 DIM 들어갑니다. DIM. 자, DIM 들어갑니다. DIM 엔터. 자, 보세요. 요 점 잡습니다. 끝점 잡혔죠? 자동으로 눌러 사각형 뜨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끝점 잡으면 안 돼요. 여기를 끝점 잡으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보조선이 내려와 버리니까 간섭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교를 누려야 돼요. 다시 취소할게요. U 치면 언두가 됩니다. 자, 타이핑 U 엔터 하면 방금 했던 걸 취소시켜요. 되돌아가죠. 자, 다시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DIM 엔터. 요 점 잡고요. 처음 이 점 잡고 퍼를 칩니다. 자, P E R 엔터. 요 위에 있는 선을 잡습니다. 요 근처로 가면 아래 직각이 떠 있죠? 문양이 떠 있죠? 저때 마우스를 십자선을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누르세요. 그러면 똑같은 수평선으로 이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아무데나 하나 놓습니다. 자, 보면 자, 치수 보조선은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고 딱 이 선하고 같은 높이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글씨가 개미라 안 보여요. 자, 이때 여러분 뭐가 든다고 그랬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글씨도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그때 쓰는 명령 뭐라고요? DDIM 취소 두 번 누르고 DDIM 누릅니다. DDIM 엔터. 자, 그러면 치수 관리자가 떠요. 치수 관리자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수정, 모디파이, 영어로는 모디파이인데 영어 버전 쓰시는 분들은 모디파이가 있어요. 수정. 자, 이때요. 이때 보십시오. 선 있는 부분이 왼쪽 제일 처음부터 이 선부터 색깔을요 빨간색으로 좀 다른 색으로 좀 바꾸게요. 너무 안 보이거든요. 지금 같은 검정색이라 색깔 바꾸고요.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가 0.65이라 너무 작아요. 붙어있는 것 정도로 작아. 여기서 한 500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500. 500이면 너무 많나요? 한 200 정도 띄워볼게요. 200. 치수 너머로 연장선 10 정도만 할게요. 여기 중요한 거 요거 200입니다. 원점에서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이기 때문에 500, 200이면 요 정도 좀 띄울 거예요. 200이면 요 정도 떼어지겠네요. 200이니까
스케일을 대충 감각을 잡으십시오. 자, 기호. 도트는 첫 번째 촉은 네 번째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점. 네,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는 2.5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상당히 50 정도. 50 정도. 그 다음에 문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자, 문자가 높이가 2.5.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50 정도로 키워볼게요. 50 정도. 엔터.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선도, 치수선은 빨간색이고 치수 보조선도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치수 보조선도 빨강입니다. 여기 빨강으로 넣어봤어요.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자, 치수선 빨강, 치수 보조선 빨강,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200. 그 다음에 문자의 이 세 번째 문자의 크기는 한 50, 상당히 크네요. 지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 닫기. 그러면 이 정도쯤으로 보입니다. 스케일이 어떠세요? 스케일이 좀 작긴 하지만 아까보다 낫죠. 그래도 작죠. 제 생각에는 한 글자를 지금보다 한 2배는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DDIM으로 들어가면 반복이니까 엔터만 쳐도 되겠죠? 엔터. 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수정. 그래서 문자 크기가 50을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 문자 높이만, 요 문자 높이 부분만 100으로. 2배 키워보면 좀 내 눈에, 내가 좀 보기 좋은 치수로 키우는 거예요. 네. 자, 확인. 아, 좀 더 커졌네요. 아, 난 이 정도쯤이면 좋겠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도트가 들어가면 원점에 여기가 도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원점에 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선을 저쪽 근처로 가면요 자동으로 그 도트를 잡습니다. 왜 잡을까요? 오스냅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잡습니다. 자, 보세요. OS냅을 다시 눌러볼게요. OS냅을 눌러보시면 여기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 노드가 영어로 점이라는 뜻인데요. 이 노드 점에 클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 거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안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체크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노드가 이게 해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작업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드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점을 잡으려고 한다. 네가 알아서 점 근처 가면 캐드야. 네가 점 근처에서 그 점을 잡아주라 이거예요. 자, 여기 클릭합니다. 체크. 노드에다 체크. 오스냅에서 노드 체크합니다. 확인. 자, 아무 변화도 없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다시 DIM 합니다. DIM 엔터. 자, DIM 엔터 한데, 자, 보세요. 동그라미가 떴죠? 노드라고. 500의 끝점 원점이라고 찍어놨는데 잡았죠? 제가 마음대로 잡습니다. 마우스 십자수 눌렀어요. 왼쪽.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잡으면 안 돼요. 이 점을 잡으면 경사져버리니까 안 되죠. 그때 또 이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점을 정확하게 제가 못 잡잖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펄을 눌러도 되고요. 4250을 캐드가 지금 자동으로 또 잡고 있거든요. 뻔해요. 이 선을 지금 이 사람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250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때 PER이라는 타이핑을 강제로 치면 엔터를 치면 이 선에 저 위쪽 선에다 대보세요. 위쪽 선에다 대면 아래쪽 직교점을 저 아래에다 잡고 있어요. 아래에다 잡을 때 그때 마우스를 왼쪽을 누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 선, 이 높이의 선하고 같이, 여기 높이 선하고 같이, 십자선을 요 높이 선하고 같이 뜰 때가 있어요. 이때 이걸 눌러줘요. 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엔터 반복 들어갑니다. 요 가까이 가면 동그라미가 또 뜰 때가 있어요. 자, 엔터 다시 들어갑니다. 요 동그라미 뜨죠? 또 여기에 가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근처로 가면 500을 또 못 잡죠. 500을 못 잡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PER 치라는 거예요. PER 엔터. 요 위쪽 선을 잡으세요. 위쪽 선을 잡으면 저 직교가 아래 니은자처럼 직교점이 색깔이 보이죠? 직교 떴다 눌러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에 끝점에 잡아줘요. 그리고 또 다시 엔터 들어갑니다. 여기 엔터 들어갑니다. 자, 엔터 다시 반복 들어가겠습니다. 취소 엔터. 동그라미 떴죠? 또 이쪽으로 갑니다. 예정을 잡으면 안 되고요. 펄을 잡아야겠죠? PER 엔터. 직교 떴죠?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길 때 이쪽에 끝점을 잡아주니까 이쪽 끝점 아무 데나 그냥 눌러줍니다. 또 이스케이프 2번 누르고 엔터.
동글뱅이가 뜰 때가 있습니다. 떴죠? 잡고 끝점은 자동으로 잡겠죠. 여기 끝점 잡히죠? 끝점이니까 끝점 잡힐 때 마우스 누릅니다. 이 수평선에다가 아무데나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1단 치수 작업이 끝났고요. 두 번째 2단 치수 작업 다시 한번 엔터 쳐주기, 이스케이프 두 번 누르고 이스케이프 두 번 누르고 다시 엔터 반복. 끝점에서 저 끝점까지 한 방에 한 번에 잡고 잡아 당깁니다.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엔터 이스케이프 두 번. 2단 치수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치수 작성 능력이에요. 딤 치수 작성 능력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반드시 하십시오. 이 훈련은 좀 이따가 지하철 2연 정거장에서도 똑같이 쓰니까요. 그때로 또 제가 이걸 두 번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수직 치수 또 들어갑니다. 자, 옆에 보세요. 옆으로 측면에다 들어갈게요. 마우스를 적당히 화면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세요. P 정 안되면 P 엔터. 펜을 이렇게 좀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세요. 엔터. 자, 옆에 갑니다. DIM 칩니다. 치수 수직 들어갑니다. 딤 엔터. 자, 아래점부터 들어갈게요. 여기 아래점 노드 잡고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대각선 이 부분으로 가셔서 잡고 당기면 안 돼요. P를 치라는 거예요. PER 엔터. 이 수평선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선을 잡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직교점이라고 파란색으로 뭐가 떠요. 저 점을 잡겠다는 거예요. PER 쳐놨기 때문에 엔터. 마우스 찍었어요. 마우스 찍고 옆으로 당기니까 딱 정렬이 맞죠. 마우스 찍어줍니다. 자, 다시 엔터. 이스케이프 두 번 눌렀어요. 엔터. 자, 이 근처에 가면 또 점이 떠요. 동그란 노드가 뜨죠? 떴고요. 자, PER 엔터. 두 번째 점도 요 수평선을 잡으면 어디 갑니까? 오른쪽에 이제 직교가 떠 있죠. 오른쪽 저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마우스 찍습니다. 왼쪽 마우스 찍었어요. 잡아 당길 때 이제는 아무거나 잡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돼도 되고 이 X자 모양이 떠도 되고 이 수평선상 어디를 찍어도 높이 정렬을 맞춰줘요. 엔터. 자, 이스케이프 두 번 엔터. 노드 떴습니다. 끝점 잡았습니다. 요 수평선 아무데나 찍어줍니다. 자, 그럼 1단 치수 작업 됐고요. 다시 이스케이프 두 번. 이스케이프 두 번 엔터. 반복 명령이니까요. 한 점 잡고 끝점 잡고 오른쪽으로 2단 치수 작업 아무데나 찍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케이프 두 번 눌렀어요. 여기까지가 수평 치수와 수직 치수를 넣었는데, 교수님 난 치수가 너무 좀 안 보여요. 치수를 좀 더 키우고 싶어요. 색깔 좀 더 바꾸고 싶어요. 어떤 거 하라고요? DDIM입니다. DDIM 엔터 치고 세 번째 수정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글자가 좀 작은데 100도 너무 작아. 150으로 할게. 찍어주시고요. 엔터 치고 색상도 바꿔주실 거면 바꿔주시고요. 좀 더 커지니까 더 잘 보이네요. 좀 더 커지니까 글씨가 치수 글씨가 좀 더 커지니까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이런 걸 좀 시행착오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회사에 가시면 회사마다 스케일 축척에 따라 이게 표준화돼 있어요. 치수를 잡아주는 세팅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DDIM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적당히 늘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다른 점이었고, 두 번째 이제 해치를 넣은 다음에 자동으로 면적을 정리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한번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치 들어갑니다. HATCH. 해치 음영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엔터. 자, 십자선을 어디에 넣을까요? 이 공간에다 넣으면 지가 그릴 거예요. 십자선을 공간에다 넣으면 엔터. 마우스 찍은 거예요. 찍고 엔터 쳤습니다. 그래픽이 좀 뻑뻑거리죠. 혹시 여러분들 CAD가 시스템에 따라 충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자기 시스템이 조금 약하거나 그래픽 버전이 좀 이렇게 충돌하면요, 깨져서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린 게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간에 퀵 세이브를 해야겠죠? Q 세이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Q 세이브.
물론 이 Q 세이브라는 거 안 하고 여기 보면 디스크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 누르는 게 여러분 익숙하시면 디스크 누르세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타이핑 치는 게 편해져 있고 또 이제 버전이 틀려도 다 똑같이 작동되니까 Q 세이브를 눌러서 제가 오늘 제가 작업하는 방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교환이 교환방에다 제가 작업하는 방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캐드 오늘 3주로 바꿔야겠구나. 3주 실습 1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간에 세이브 안 하고 날아갔는데 교수님 저 중간에 다 그렸어요. 믿어주세요. 못 그리면 변명은 안 됩니다. 항상 증거, 화면빨에 그림, 사진, 인증샷 보내세요. 그거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 학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 건지 내가 다른 사람 거 그려갖고 온 거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최소한 학번이라도 쓰면 자기가 뭔가 자기 학번은 썼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자, D텍스트 들어갑니다. D텍스트 이 부분에다가 높이가 250은 500 정도 쓸까요? 500 엔터. 각도 0도 방향으로 갑니다. 응용 캐드 오늘 3주죠. 3주 지하철 본선이죠. 지하철 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번 여러분 학번이 2020이 많죠. 2020 001 성명은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르고 스케일 눌러서 줄여도 되고요. 한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체인지 창 띄워도 되겠죠? CH 엔터. 자, 보세요. 요 두 번째 줄 요거의 높이, 글자 높이가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300으로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브 엔터. 그러면 엔터. 이 점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여러분 면적을 넣어야 되니까 이거 복사할게요. CP 카피 약자예요. CP 엔터. 여러분 잡고 엔터 꼭 치는 연습하세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자, 글씨가 안 맞죠? 더블 클릭합니다. 요거 더블 클릭. 이거 면적 가려 열고 A 이꼬르 00.00 메다 이 제곱이 안 돼요. 이게 제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엔터 치세요. 이렇게 엔터 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CP 또 해요. CP 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요. 여기 하나 더 복사를 해놓고 요걸 숫자 2로 바꿉니다. 더블 클릭 해가지고 2로 바꿔요. 자, 2로 바꾼 다음에 무브를 해서 여러분을 무브 어디로? 미터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글자가 너무 크죠? 어떻게 해요? 요걸 찍고 체인지에서 높이를 150으로 절반으로 줄이면 이게 이렇게 첨차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캐드는 이게 위첨자를 한 번에 쓰는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글씨 바꿔서 무브에서 옮겨놓은 다음에 높이를 다시 바꾼 거예요. 체인지로. 그러면 위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 그래픽기이기 때문에 폰트가 첨자를 만들어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이게 패치를 마우스로 찍으면 체인지 창에 이 아래 보시면 14860이라고 떠 있어요. 예, 그죠? 14860이라고 떠 있죠? 14860-000이 떠 있어요. 정확하게 14860-000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000-000을 잘라내면 000-000을 잘라내면 0을 6번 잘라내면 14.86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14.86이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누르시면 14.86-000-000이죠. 그죠? 요 왼쪽에 요 부분이에요. 요 왼쪽 부분에 면적이라고 눈 뜨면 면적. 혹시 버전이 영어로 된 사람은 AREA로 떠요. 영문판이면 AREA가 영어로 면적이란 뜻이에요. 14.86-000-000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치면 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14.86 정확하네요. 똑같네. 정확하게 그리는 모양이네.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근데 이게 체인지에서 이왕 들어왔으니까 패턴을 좀 바꿔주면 좋겠죠. 패턴을 콘크리트로. 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수량 산출하는데 캐드가 알아서 이걸 싹 펀치든 직선이든 뭐든 그냥 다 뽑아줘요. 요즘은 캐드로 뽑는 면적은 수량 산출에서 인정됩니다. 손으로 뽑다가 더 틀리거든요. 자기가 뭘 잘났다고 삼각형 뽑고 삼각형 뽑고 하다가 누구게 틀려가지고 뭐 물량 틀려보면 쪽팔려요. 요즘은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뽑아주는데 뭘 하고 삼각형을 자기가 기록한다고 또 넣었다가 더하기 곱하기 합치다가 틀려갖고 1000배 틀리고 뭐 100배 틀리는 경우 허다해요. 면적을 잘못 뽑는 사람들이. 캐드 정확하게 뽑아줘요. 그냥 금방 아무 면적이나. 자, 그래서 지금 2교시 때 내가 그린 이 사각형 이연 박스 그렸고요. 지금 옆에다 그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면적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헌치가 요 부분이 좀 달라져 있죠. 요 부분이 헌치가 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P 요 부분 한번 면적 뽑아볼게요. HATCH 네. 자, 눌러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15.040000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15.04네요. 더블클릭 15.04. 자, 위치도 좀 바꿔볼게요. 뭐 가져올까? 벽돌이 줄까? 축척이 10배 정도 키워볼게요. 자, 큐세이브 한번 또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오늘 지하철 본선 단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같이 30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여러분들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이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리기만 한번 해보고 치수 작업은 여러분이 다 하세요. 안 해갖고 교수님이 안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이거 다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연습 시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거장은 치수까지 그리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 자, 옆에다가 다시 치수 작업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휠을 좀 공간을 좀 확보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증샷을 이렇게 먼저 하나 찍어놔야겠죠? 이걸 Z 엔터, E 엔터.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고 이렇게 사진 좀 찍어야 돼. 자기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사람 해갖고 보내준 거 내가 인증샷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인증샷 이렇게 글씨도 좀 보이고 이 그림의 스케일 이것도 좀 보이고 이렇게 스케일도 좀 보이고. 근데 깨알만하게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 냅다 얼굴을 이렇게 크게 갖고 이렇게 보이면 내가 이게 그림 이렇게 보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사진이 안 보이겠죠? 뭐 저게 무슨 면적이 보이길 합니까? 지금 지수가 보이길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Z 엔터, E 엔터 이렇게 확대를 좀 하셔가지고 내 얼굴과 같이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놓고 찍으면 보이죠? 예, 좀 단정한 모습으로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단정한 모습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 그렸던 그림과 작품을 이제 평가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 친구를 이렇게 했으니까 개선점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옷을 벗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면 뭐 곤란하겠죠. 좀 단정한 모습으로 해서 좀 찍어주세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하철 정거장 그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좀 갑니다. 옆에다 이 부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에다 그려볼 겁니다. 자, 라인 들어갑니다. 라인 이 점에다 찍을게요. 엔터. 라인 찍었습니다. 두 번째 이 점 찍을 때 꼴뱅이 22280 치수표 보세요. 나눠준 보내준 치수표. 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얼마입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마우스로 찍는 게 아니죠. 타이핑하죠. 꼴뱅이 13950이네요. 맞죠? 950 꺽쇠 90도니까 위로 방향 90도. 꼴뱅이
222 80 꺽쇠 180도. C 크로즈 엔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옵셋 1000. 상부 슬래브가 1000이네요. 1000 들어갑니다. 이 부분 1000이고요. 이 부분 1000이고요. 왼쪽도 1000이네요. 아래쪽은 1100이네요. 예. 예. 이스케이프 다시 옵셋 엔터 1100으로 바꿉니다. 이제 좀 빠른 이유는 이연 박스 할 때 천천히 했으니까 이 부분은 속도를 좀 내도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네츠 5500 옵셋 5500. 요 부분이 5500 아래로 내려가죠. 요 부분이 아래쪽으로 5500 이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 중간 슬래브 쪽이 500이네요. 또 500 옵셋 500. 요 부분이 아래로 500 아래로 내려갔죠.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또 하는 게 9890이네요. 9890. 자, 옵셋 9890. 이 내측 벽제선이 안쪽으로 9890이죠. 예. 그 다음 요것도 똑같이 대칭이니까 요 놈도 이렇게 대칭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라고요? 트림으로 딱 잘라내라 그랬죠. 엔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더 잘라지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사각형 치면서 이렇게 네일을 찍으면 이렇게 되죠. 한 번에 잘라져 버리죠. 하나씩 누르기 귀찮을 때. 예, 한 번에 자르고 있죠. 한 번에 자르고 있죠. 자, 확대해서 이 부분. 확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 하나. 이 부분 하나. 자, 이렇게 이 부분 하나 잘랐네요. 자, 이런 부분 엔터. 어떠세요? 굉장히 빨리 잘랐죠? 자, 그 다음에 챔퍼 이용합니다. CHAMFER. 챔퍼가 600에 300짜리가 있고요. 600에 300이 여기가 600이네요. 여기 수평선이 600이고 이게 300이고요. 이 부분도 600에 엔터. 이 부분도 600에 300인 것 같네요. 이거 잘못되면 면적 안 맞아요. 자, 엔터. 이 부분 600에 300이고요. 엔터. 600에 300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또 좀 희한하네요. 500 튕겨 나가서 600에 300. 500 튕겨 나가서 500에 600에 3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에서 옵셋 500이 나가서 또 500이 또 내려와서 트림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또 얘가 500이 튕겨나갔고 600이 갔네요. 또 얘가 600이 갔네요. 600 요놈이 600이 갔네요. 요놈이 이쪽으로 600이 갔네요. 그 다음에 이게 라인으로 요렇게 끝점 엔터 라인으로 요놈 여기는 필렛을 할 수가 없죠. 챔퍼를 할 수가 없죠. 공중에서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트림으로 엔터 이 경사서 요 튕겨 나간 부분을 잘라낸 거죠. 보조선들은 이제 다시 지우겠습니다. 요건 그리기 위해서 보조선으로 그린 거죠. 지우는 거는요, 지울 때는요, 찍고 딜리트 눌러도 돼요. 이렇게 찍고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이레이즈의 약자 2, 이레이즈 약자 2, 엔터 하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눌러도 돼요. 찍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이레이즈 2, 나중에 물질을 선택해도 돼요. 이 부분 좀 고상하게 생겼네요. 네. 자, 아래는 550에 300, 550에 300이에요. 또 하참 옵셋 550 혹은 300 또 옵셋 또 300 바깥쪽 자, 트림으로 또 잘라야겠죠. 트림 엔터 여기
완전히 학습 다 됐네요. 예. 큐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날라가면 저도 꽝이니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CP 하고 요놈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요놈은 지하철 정거장이네요. 본선이 아니고 정거장이네요. 정거장. 자,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해치를 넣어봐야 알죠? WATCH. 한글로 되어 있네요. 한글 HATCH. 해치 엔터. 들어갔습니다. 닫힌 경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해치 들어갔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 체인지를 눌러봐야 알겠죠? 체인지. 너무 시커머니까 좀 바꿀게요. 색깔도 좀 바꾸고, 해치의 모양도 좀, 패턴도 좀 바꾸고, 뭘로 바꿀까? 콘크리트로 바꾸면 좋겠다. 콘크리트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린 거는 87.793이네요. 89.793. 교수님 좀 틀리잖아요. 이게 지금 88.893인데 요거는 왜 틀릴까요? 돌출을 안 시켰잖아. 측면 돌출, 요 아래쪽 돌출을 안 시켰잖아. 양쪽 돌출을 안 시켜서 그래요. 돌출을 더 시키면 500만큼 더 돌출을 시키면 숫자가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그럼 또 다시 고쳐야 되는데, 자, 지우고요. 딜리트 키 찍고 딜리트. 자, 이 부분 또 옵셋 해야겠네요. 500. 이렇게요. 자, 필렛 들어갑니다. 필렛 직각 못 따기니까 필렛을 한번 해볼게요. 필렛 엔터. 반지름 안 줬으니까 이놈하고 이놈. 필렛 이놈하고 이놈. 그럼 이 부분 이제 트림으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트림 엔터. 전체 선택하고 엔터. 가운데 부분 자르고 가운데 부분 자르고. 이거는 어떻게 하죠? 오늘 처음 명령 이거 해줄까? 여러분 미러 써보겠습니다. 미러, M-I-R-R-O-R. 미러라는 건 거울이란 뜻이에요. M-I-R-R-O-R. 미러, 대칭, 좌우를 요 부위를 이쪽으로 대칭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가 똑같은 건데 뒤집어져 있으면, 좌우가 뒤집어져 있으면 대칭 복사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MI 엔터. 요 부분만 선택해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엔터. 미러 조심하세요. 미러 왼쪽에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왼쪽에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안에 들어온 박스만 세워져요. 엔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잘못됐네요. 방금 내가 축선을 잘못 찍겠어요. U 미러 MI. 이 부분 선택했습니다. 엔터. 미드가 저기 서로 자꾸 안 좋고, 이거에서 퍼로 때릴게요. 퍼 예스. 요 부분, 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F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튀어나간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트림 엔터. 이렇게 엔터. 이 부분 돌출 부분 잘랐습니다. 미러 안 하고 그냥 한 거하고 똑같네요. 결국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러 안 하고 한번 해볼까? U 취소하면 U니까 U 엔터 U.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여기 다시 연습 삼아서 옵셋 500 엔터. 요걸 바깥으로 F로 뺍니다. 옵셋 합니다. 자, 여기서 필렛 했죠? 필렛 F 2선 다시 필렛 합니다. 2선. 이렇게 필렛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필렛 하면 이렇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U. 그러니까 필렛을 할 때 F 아래쪽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이 경계선 아래쪽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 선을 먼저 잡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아래쪽을 꺾이죠.
필렛 할 때 요걸도 필렛으로 꺾을 수도 있죠. 요 놈하고 요 놈을 꺾으면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트림으로 자르는 거예요. 트림 이렇게 이걸 크로징 기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 다 잡혀요. 엔터 가운데 구간 자르고요. 튀어나온 부분 자르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돌출 턱을 부력 방지 턱을 만들었어요. 부력 방지 턱을 만들면 다시 여기 만든 다음에 큐 세이브 한번 하고 또 날아가 보니까 해치 작업할 때 굉장히 날아가기 잘 일어나거든요. 파일 깨지는 경우가 해치 들어갔을 때 많이 손상됩니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해치 엔터 경계선 안쪽에 잡아줍니다. 잘못됐네요. 다시 엔터 잡혔죠? 엔터 끝냅니다. 내부를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패턴을 콘크리트로 바꾸겠습니다. 콘크리트 엔터 색상 좀 바꾸겠습니다. 색상 좀 바꾸고요. 자 면적이 밑에 나오죠. 88.893이네요. 여기 보면 88.893 000은 빼야 되니까요. 88.893이 정확하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 글씨에다 더블 클릭하고 88.893 나머지는 지우고요. 엔터.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참자가 조금 위 참자가 좀 안 맞네요. 무브 시켜야겠죠. 무브 엔터. 요 부분 2를 잡고요. 엔터. 엔터 꼭 치는 연습하세요. 2를 이렇게 메타 뒤에다가 정확하게 이 숫자 2를 클릭하셔야 되고 이제 체인지 창은 다 사라졌으니까 사용이 됐으니까 빼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Z 엔터, E 엔터 이렇게 윈도우 디멘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디멘전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디멘전을 반드시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 딤 작업할 때 해치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퍼도 잘 안 들어가요. 도트에 막 간섭돼 가지고 작업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멘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해치 작업을 미리 해 놓으시면 안 돼요. 간섭돼 가지고 작업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해치는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딤 작업 끝내고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잡을 때 힘들어요. 간섭돼 도트 있는 그 근처에 막 교란이 일어나 가지고 튕겨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정거장 또 사진 어느 정도 인식되고 면적 이 숫자가 잘 보여야겠죠. 이 숫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우면 되죠. 키울 때 쓰는 명령이 스케일이에요. SC만 쳐보세요. SC 스케일이 크기죠. 크기 요 부분을 글자 부분을 선택하고 엔터 가운데 중심을 찍고 여기에서 2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이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게 보이죠? 네. 글씨가 보여야 면적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이렇게 자기 학번 이름 그 다음 이 면적이 중요해요. 이 면적이 사진에 찍혔을 때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오늘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시험도 보는 거예요. 제가 치수만 가르쳐주고 면적은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그래서 이 면적을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시는 분 찾는 사람들이 좋은 학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하철 본선 주로 이제 차가 다니는 기본 노선은 2연 박스로 가고요. 사람이 타는 플랫폼은 이렇게 이제 대합실도 있고 뭐 판매대도 있고 그래서 이 승강장은 여기에 2층 지하 2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정거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흙에 굴착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토압 흙 안에서 받는 힘의 토압 흙이 일으키는 토압을 계산해요. 그 토압을 가지고 구조 계산을 하거든요. 그 구조 계산을 제 같은 사람이 하는 거 구조 지수가 그러면 거기에 모멘트나 전단력이나 충력 이런 부재에서 일어나는 힘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 구부러뜨리는 휘 모멘트 그 다음에 압축을 받는 충력 이런 것들 여기를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가운데 기둥 이런 데다가 그 발생하는 힘 내력을 계산해요. 모멘트 전단력 충력을 계산한 다음에 저희가
단면에 필요한 저항 능력에 따라서 철근을 산정해요. 휨철근, 전단철근, 비틀림철근, 압축철근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배근도를 그려서 그게 시공으로 가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은 이걸 일반도를 그리거나 구조 해석을 하거나 수량을 산출하는 사람들이고, 이 도면된 취수화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 건설회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주할 때 돈이 얼마가 사업비가 들어갈지, 토지보상비는 얼마가 될지, 이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지, 교통의 체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통이 분산돼서 우리 광주가 더 많은 교통의 편익이 상승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발주를 시키는 사람들은 또 공무원이나 공사 쪽 발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은, 토목이라는 건 종합 학문이고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경관이라고 해서 미적인 걸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에서 회계, 굉장히 그 경영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최적 단면을, 비용을 산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통에 대한 편익 효과를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주변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거나 주변 교통 환경이나 소음 환경 이런 주변 환경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안전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예요. 토목은 한 분야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교시 때 이론편 여러분 잘 학습하시고, 2교시 때 실습 사진 2컷, 최소한 박스 단면 하나, 정거장 단면 하나, 반드시 디멘전과 이 면적 수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찍으셔서 교수학습에 제출해 주세요. 그게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로 대체됩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론편 수업 한번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실습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학교로 항상 오시고 저한테 이메일, 전화, 쪽지 이렇게 항상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제 4주째, 다음 주째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 되신 분은 학교로 와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